자, 다음으로 우리가 방금 학습한 기본 자료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바는 클래스의 형태로 박싱을 하기 위해서 래퍼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래퍼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박싱하는 것 자체의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라고 이렇게 통합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는 기본 자료형을 클래스로 박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이다 라는 거고요. 이 클래스들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셨던 자료형들 있죠. 여기 보면 불리언, 바이트, 캐릭터, 쇼트, 인트, 롱, 그 다음에 플로트, 더블 뭐 요거하고 이름은 똑같고 앞에 첫 글자만 대문자다 라는 정도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물론 캐릭터가 인티저나 캐릭터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글자가 조금 말 그대로 길어집니다. 그거 이외에는 똑같이 이제 래퍼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보죠. 보시면 여기에서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WRA BPR 래퍼 테스트 보이드 메인 체크를 빼먹었네요. 자, 우선 바이트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바이트 AA라는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얘를 클래스화 시키기 위해서 바이트, 그러니까 래퍼 클래스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AA01이라는 것을 하나를 만드는데 얘는 new 바이트 해서 100 이러한 식으로 래핑 시킬 수 있습니다. 뭐 100이라고 이렇게 바로 넣으면 안 될 거고 바이트로 100을 내서 넣으시면 관계는 없는데요. 그냥 100이라고 넣으면 인티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얘를 넣으려는 게 아니었고 AA라는 것을 요 바이트 데이터를 넣어서 박싱을 하겠다. 그러니까 래핑 시키겠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객체로서 사용하는 형태고요. 일반 자료형은 바로 값을 대입했잖아요. 근데 클래스 형태는 뭐가 되었던 간에 뒤에 new라고 해서 이제 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는 클래스 파트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냥 래퍼 클래스를 가지고 래핑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이름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캐릭터 BB는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건데 캐릭터라는 클래스 BB 언더바 01이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고요. 얘는 캐릭터 BB라는 놈을 이제 래핑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름이 어때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뀐 게 아니라 글자가 조금 길어졌죠. 그래서 캐릭터라는 글자를 캐릭터라는 이름의 래퍼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이고요. 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다릅니다. 쇼트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요. 쇼트 cc는 뭐 1, 2, 3, 4, 5라고 되어 있다라면 쇼트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서 cc 언더바 01은 new 쇼트 해서 이렇게 래핑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인트가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21억 4748만 3647까지가 이제 양의 수로 한 개잖아요. 해놓고 intgr 인티저 dd 언더바 01은 new 인티저 자, 이러한 식으로 래핑을 시켜서 사용합니다. 자, 글자가 조금 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점은 요 캐릭터하고 인티저 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롱은 롱대로 쓰시면 되고 실수 형태 하나 해볼까요? 플로트 EE는 12.34F 자, 플로트형 자료형은 뒤에다가 얘가 플로트형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F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원래 정수형에서의 자바 기본 자료형은 인티저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에서의 기본 자료형은 더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34라고 적으면 얘는 더블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가 더블보다 작은 자료형이죠. 그래서 캐스팅을 해야 돼요. 안 당깁니다. 그래서 F라고 반드시 적어주시고 롱 형태는 얘를 E라고 하고 얘를 FF라고 해야 되겠네. 자, 롱 형태 같은 경우는 이 그 인티저보다 범위의 수가 더 커요. 4748 36 49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숫자를 담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체는 그냥 숫자만 적으면 자동적으로 인티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롱 형태일 때는 L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소문자 L을 붙일 수도 있는데 얘는 숫자 1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보통 대문자 L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롱 형태하고 플로트가 조금 특이하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해서 플로트도 랩핑을 해보시면 ff 언더바 01은 new 플로트 해서 ff를 이러한 식으로 랩핑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랩핑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클래스의 특징이 이제 조금 드러나겠죠.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특정 필드들, 예를 들면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러한 것들을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그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앞서서 이 쇼트의 최대값, 최소값이 뭐라고 했었죠? 자, 쇼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2,768이었죠. 그래서 미니멈 밸류라는 것을 출력을 시켜보시면 어떠한 값이 나올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cc 언더바 01의 맥시멈 언더바 밸류 뭐 이러한 것들도 출력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티저의 최대 최소는 여기 적어놨죠.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다. 사실은 얘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쇼트의 최대값, 지금 cc 언더바 01은 1, 2, 3, 4, 5라는 값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쓰는 건 올바르지 않고요. 쇼트라는 거에 대한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될 거죠. 테스트를 해보시면 나오는 거는 쇼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2,768, 최대값은 32,767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시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일반 자료형은 클래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 지향으로 뭔가를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래퍼 클래스, 래핑할 수 있는 클래스를 통해서 해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래퍼가 나왔고요. 이게 자바 1.5 버전부터는, 5 버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이러한 기본 자료형과 래퍼 클래스 사이에 변환, 다시 말하면 래퍼 클래스를 일반 자료형으로 바꾸고 일반 자료형을 래퍼 클래스로 바꾸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오토박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래퍼 클래스 방금 전에 기본 자료형을 랩핑시키는 방법을 박싱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래퍼 클래스의 값을 가지고 와서 기본 자료형에 넣는 것을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5버전부터는 얘가 자동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일반 자료형 자체를 래퍼 클래스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만들어내는 법을 이제 박싱이라고 하고요. 박싱.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쇼트 cc 언더바 02라는 일반 자료형으로 빼내는 법을 요거를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반 자료형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얘를 출력해보면 당연히 1, 2, 3, 4, 5가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5 버전부터는 지금 우리가 몇 버전 5 버전부터는 자동으로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몇 버전 쓰고 있죠? 8 버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티저 dd 언더바 02에다가는 dd 언더바 01 뭐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사용을 해두시면 원래는 뒤에다가 .int value 이런 걸 적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적어야지 int 밸류를 빼내는데 그냥 래퍼 클래스 객체 자체를 int에다가 담겠다 하면 자동으로 이 뒤에는 .int value라는 것이 자동으로 붙겠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고요. 또 인티저 다시 또 박싱을 하게 될 때 그때 dd 언더바 02를 얘한테 집어넣어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굳이 new integer 이렇게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인티저 형태로 박싱이 일어난다 라는 거. 요게 1.5 버전부터 됩니다. 그래서 1.5 버전 자꾸 1이라는 말이 앞에 붙네요. 5 버전부터 되는데 5 버전 이전에서는 1.4, 1.2, 1.1 뭐 이러한 곳에서는 이러한 오토 박싱이 처리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자료형을 사용할 때 초기화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제 우리가 클래스 속의 멤버로 포함되어 있는 필드들 그러한 자료형들은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 클래스 배우기 전에 보이드 메인에서 그 자료형 선언하고 사용하고 변수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스택 영역이라는 곳에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스택 영역이라는 이곳에 할당되는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반드시 초기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무슨 에러가 발생하냐면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초기화되지 않았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뒤쪽에서 일반 클래스를 사용할 때 힘 영역에 할당되는 데이터는 자동 초기화되기 때문에 뭐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요 놈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보이드 메인에서 직접 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반드시 초기화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예제로 한번 볼까요? 이니셜라이즈 테스트라고 할까요? 자, 예를 또 보이드 메인 체크를 빼먹었네요. 얘도 일단 저장을 해두고. 자, 우선 인티저 x라는 것이 있습니다. x라는 것을 x라고 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출력하려고 하니까 바로 오류가 났네요. 뭐라고요? The local variable x는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이렇게 떴죠. x는 아마 초기화되지 않았을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메인에서 사용하는 이런 변수들은 어디에, 어느 메모리에 이제 할당이 되냐면 스택, 런타임 스택이라는 곳에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런타임 스택에 메모리가 할당되다 보니까 우리가 힘 영역에 만약에 메모리가 할당되었으면 힘 영역에 할당되는 건 어떤 거? 예를 들면 이메일 클래스 A라는 거를 만들고 인티저 X라고 해서 선언을 해두게 되면 얘는 객체를 생성을 시키게 되면 힘 영역에 메모리 X가 나타납니다. 근데 얘는 나중에 생성을 시키면 힘 영역에 메모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void main처럼 실행 시점, 그러니까 런타임 시점에 우리가 변수를 할당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실제 어디에 메모리가 할당되냐면 런타임 스택이라는 영역이 할당되거든요. 얘는 초기화 안 시켜도 자동으로 0값으로 초기화되는데 여기 할당된 거는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식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초기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0이든 1이든 100이든 해서 초기화시켜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개념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 일단 자바 언어에서의 주석이란 주석 처리는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설명 문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바 언어에서 주석 처리 표현식과 용도는 그렇죠?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슬러시는 뭐였죠? 이 문구가 적혀 있는 이후로만 주석 처리된다. 다음에 슬러시 별표, 그 다음에 별표 슬러시. 이거는 이 슬러시 별표에서부터 적혀 있는 모든 글자가 주석 처리되고 별표 슬러시까지 주석 처리가 된다 라는 거였고요. 여기에 별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다큐먼트 주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큐먼트 주석은 자바 다큐멘테이션 API 만들듯이 그러한 문서 만들 때 도움 주는 주석 처리다 라는 겁니다. 자바에서 멤버라는 놈들은 set, 그러니까 집합, 여러 가지 집합들이 클래스 안에 존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멤버라고 하는 거는 필드,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 메소드 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었네요. 상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수, 그러니까 1이나 2나 A나 B나 뭐 이러한 값들이고 변수는 이러한 상수를 담을 수 있는 통. 상수 변수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갔는데 뒤에 가서 따로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상수 변수는 한번 요 변수통에 상수값이 담기면 딱 본드 붙인 것처럼 이 상수값이 다른 값으로 변경 못하는 거. 그게 상수 변수입니다. 자료형이란 이러한 변수의 크기를 일정하게 몇 개 정해놓고 쓰는 거죠. 그 중에 기본 자료형은 이러한 변수통의 크기를 8가지 정해놓고 걔를 사용하는 건데 얘의 종류로는 논리형으로는 불리언, 그 다음에 정수형으로는 바이트, 쇼트, 캐릭터, 인티저, 롱 있었고 그 다음에 실수형으로는 플로트 더블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입출력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문자형 자료형이 캐릭터가 있었는데 얘는 유니코드 표기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유니코드란 역슬러시 U로 표현하는 16진수 4자리와 함께 표현되는 문자 형태의 자료형으로, 문자 형태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를 1대1로 어떤 특정 수치하고 매핑을 시켜놓은 게 유니코드라 그랬죠. 그래서 표현식이 역슬러시 U 해서 16진수 4자리. 근데 앞뒤로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묶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자동형 변환과 강제형 변환이란 그죠? 자동형 변환은 작은 자료형이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 큰 자료형에 자동으로 대입되는 게 자동형 변환이고요. 강제형 변환은 입출력 범위라는 거로 비교해 보면 되는데 입출력 범위를 벗어나 있는 자료
자료형의 값을 다른 이제 자료형에 담을 때 강제로 캐스팅 시키는 걸 강제형 변형이라고 그랬죠. 기본 자료형의 래퍼 클래스라는 거는 기본 자료형은 그냥 말 그대로 자료형일 뿐입니다. 자료의 형 타입이란 얘기죠. 이 타입을 클래스 형태, 오브젝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클래스 형태로 변경해야 될 경우에 랩핑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박싱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라고 그러고요. 5버전부터는 박싱과 언박싱이 오토로 지원된다라는 게 있었네요. 자료형을 초기화시키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힙 영역의 자료형은 자동으로 초기화되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런타임 스택,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내가 만든 자료형들은 반드시 초기 값을 지정해 줘야지만 실행이 되더라 라는 거. 자바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형의 초기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